자, 그럼 이번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는데 이제 명품 목걸이와 시계 같은 뇌물수수 청탁 의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간 매직 이런 것들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의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그리고 통일교 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 이 세 가지입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김 씨 관련 의혹이 16가지고 이제 수사가 시작된 이후 명품 목걸이와 시계 등이 오간 매간 매직 사건들이 새롭게 드러난 건데요. 아직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쌓여 있어서 이제 구속 기소 이후 특검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특검이 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그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맡았던 맞사위에 대해서 내일 소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 MBC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 전달해서 매간 매직 의혹이 일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씨 사임을 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사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 일가의 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순금 10돈짜리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을 했고요. 지난 28일 이제 이배용 위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압수수색 다음 날 결제도 받지 않고 일주일 연가를 낸 채 두문불출해서 도피성 휴가란 비판이 일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고 여러 자리에 사람을 앉힌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가 실질적 역할을 떠나서 일단 대통령은 아니었으니까 과연 이것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뇌물죄는 원칙적으로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분 범을 아니긴 합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탁 과정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차원에서, 즉 이러한 뇌물을 받았고 이러한 직무상 청탁이 있어서 이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이 알고서 실행을 했다고 한다면 공범으로서 같이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이런 임명 과정에는 원래 공적 절차상 여러 사람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유 없이 이런 청탁을 받고 이 사람을 임명해라라고 한다면 이것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과거에 최순실 특검 때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이지 않았습니까? 경제적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라는 그런 논리를 구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법리가 이번 사건에서도 또 구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거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금거북이, 목걸이. 언제적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을 맡은 공직자 혹은 공직자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사적인 선물들을 받고 공적인 자리와 공적인 역할들을 마음대로 편성해가지고 했다는 것들이 의혹으로 제기했던 게 이제 상당수가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어찌 보면은 뇌물죄의 법리적인 구성과 향후의 처벌에 있어서도 이런 형태의 소위 말해서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이제 가족을 통해 가지고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수사하는 당국도 재판부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법리는 불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공직의 불가매수성이 대통령의 부인을 통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훼손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적, 형사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정비와 그거와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김건희 씨가 받았던 어떤 뇌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김건희 씨 가족들의 집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빠의 장모집, 모친의 사무실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이게 또 더 화가 나기도 하는데 결국 특검의 수사는 일가족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명품 목걸이는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제 또 거액의 현금 다발과 명품 시계 브랜드인 바쉐른 콘스탄틴 이제 시계 케이스도 나왔었잖아요. 또 이배용 위원장이 전달했다는 금거북이는 모친 그 최은순 씨의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는 이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그리고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제 기금속과 현금 등이 함께 발견이 되면서 오빠 김 씨는 김 여사의 그 청탁성 명품을 숨기려 했다는 증거 인멸 의혹까지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배용 국가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를 최은순 씨가 보관하고 있던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인데요. 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씨는 이제 오빠와 어머니까지 함께 그 증거인멸 혐의까지 더해져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MBC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19일 만에 국토부에서 노선 변경에 곧바로 착수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MBC가 확보한 이제 특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불과 19일 뒤에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인 도로정책과 김호 팀장 그리고 경동 엔지니어링 강모 회장, 동해종합기술 김모 대표가 용역조사 계약 체결을 위해 만났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국토부 김 팀장이 이제 김건희 씨 일가의 땅에 몰려 있는 강상면 종점을 하자. 새 노선을 최적의 노선인 것처럼 해주면 그 용역계약 수행에 편의를 봐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두 용역업체는 국토부 김 팀장의 제안을 수용을 했고 계약을 맺은 지 10일 뒤에 이제 용역업체는 강상면 쪽으로 바뀐 노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세 사람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이렇게 국토부가 정광석화처럼 움직인 건 누가 봐도 김 팀장 혼자만의 결정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네. 인수위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다른 비선이 움직인 건지 특검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양평 고속도로 의혹 특검 조사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을까요? 짧게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회의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저 팀장 윗선에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겁니다. 결국 그 팀장이 구체적으로 당시의 정황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문소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